왜 이웃집 양파는 우리 집 양파보다 더 좋아 보일까요? 대체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길래 그 사람들은 고소득을 올리고 우리의 배를 아프게 하냐 이 말이죠. 오늘은 그 비밀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농사 정보를 전달하는 팜모닝입니다. 오늘은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늘과 양파는 겨울을 나는 작물이고 또 재배 장법과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의 주산단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마늘과 양파를 동시에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늘과 양파를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왜 마늘을 심으면 양파값이 좋고 양파를 심으면 마늘값이 좋냐 이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속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담아도 크고 단단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마늘과 양파를 생산해서 작물의 평균 시세와는 상관없이 매년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왜 이웃집 양파는 우리 집 양파보다 더 좋아 보일까요? 대체 무슨 노하우를 가지고 있길래 그 사람들은 고소득을 올리고 우리의 배를 아프게 하냐 이 말이죠. 오늘은 그 비밀 중 하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마늘 양파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나고 봄에 수확하는 작물로 모든 생육 시기가 중요하지만 겨울을 난 후 어떻게 생육 관리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크고 단단한 마늘, 양파를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뿌리의 상태입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 건강해야 양분을 잘 흡수하고요. 생육 전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마늘, 양파가 건강하면 광합성 능력이 좋아져서 구근이 짱짱하게 되고요. 그럼 흑색썩은 균핵병이나 녹균병에도 잘 안 걸리게 됩니다. 뿌리가 약하면 흑색썩은 균핵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그럼 고자리 파리도 더 심하게 낍니다. 그럼 지상부가 약해지고 녹균병 피해도 더 심해지죠. 농약을 사용하는 횟수도 많아질 테고 영양제 등 농자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난 겨울은 평년보다 더 춥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했거나 뿌리가 위축된 마늘, 양파도 많았을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뿌리입니다. 구근이 비대하기 전에 1차적으로 뿌리를 잘 만들어 놓고 지상부를 건강하게 키워서 마늘, 양파를 크고 짱짱하게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월동 후 작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겨우내 위축된 마늘 그리고 양파의 생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질소 가리로 웃거름을 줍니다. 이 웃거름을 NK 비료라고 하는데요. N이 질소이고 K가 가리이기 때문에 NK 비료라고 합니다. 식물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온도는 4도라고 해요. 따라서 온도가 4도가 되는 시기에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가 웃거름을 주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웃거름을 주는 시기가 너무 늦거나 질소 시비가 많아지면 마늘은 벌마늘이 생기게 되고 양파는 추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칼슘 등의 흡수를 떨어뜨려서 생육 전체를 불량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웃거름을 한 번에 주지 말고 2월 중순, 3월 중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3월 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토양 검정이 중요한데요. 아참! 저희 팜모닝에서도 토양 검정 참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팜모닝을 포함해서 토양 검정을 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토양 검정을 하고 그 결과값에 따라 시비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처방한 웃거름은 천천히 작물체로 흡수가 되는데요. 뿌리가 약하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토양을 산성화시켜서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는 이렇게 웃거름을 주어도 흡수를 잘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웃거름을 주기 전에 뿌리 밝은제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뿌리 밝은제를 사용하여 뿌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웃거름을 주게 되면 비료의 성분들이 잘 흡수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뿌리를 잘 자라게 하려면 이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떤 토양 조건이 뿌리를 잘 자라게 하고 튼튼하게 할까요? 해답은 토양 내 유용 미생물에 있습니다. 토양 내 유용 미생물은 식물의 생육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뿌리의 생육에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지만 농민이 다량의 미생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많지 않고 또 쉽지 않습니다. 미생물 자재를 많이 쓰지만 말 그대로 생물이기 때문에 자재별로 활성이나 효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한 최근 연작 피해를 막고 염류의 집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사미드, 소일킹과 같은 토양 소독제로 정식 전에 토양 소독을 하는데요. 이때 안타까운 것은 유용 미생물도 모두 사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양 내 유용 미생물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효과적인 미생물 자재를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마늘, 양파 재배 농가 사이에서 아쿠도와 로렌스라는 제품이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효과가 검증된 것이겠죠. 아쿠도와 로렌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쿠도고 이게 로렌스입니다. 아쿠도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1000억 마리의 유용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 작물의 생육에 많은 도움을 주는 자재이고, 루엔스는 인산, 아연의 작용으로 뿌리를 균일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자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아쿠도와 루엔스를 혼용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유는 루엔스의 유기물질이 아쿠도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상승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쿠도의 제조회사인 FMC에 따르면 아쿠도는 월동 이후 지온이 12도 정도 올랐을 때 제대로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월동 이후 2월 말에서 3월 초중순에 아쿠도와 루엔스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뿌리의 생육이 좋아지고 지상부의 생육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용 농가의 경험에 따르면 잎이 파랗게 되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늘 침지의 경우 물 400리터 기준에 루엔스 1리터, 아쿠도 100ml를 3시간 정도 침지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관주 기준으로는 300평당 아쿠도 100ml, 루엔스 1리터를 정식 후 한 달간은 2주 간격으로 2회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월 2회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생물은 토양 환경 내에 번식,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면 시비보다는 관주 처리나 토양 처리를 권장하고 있답니다. 아마 토양 내에서 미생물들이 활동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날이 풀리고 봄이 되면서 스프링클러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쿠도와 루엔스를 혼용해서 구근 비대기 전에 확실하게 영양 공급을 하시려는 목적이겠죠. 사용하신 농가들의 경험에 따르면 다른 양파, 마늘과 비교해서 확실히 구근이 단단해지고 커지고 잎도 파랗게 되어서 멀리서 봐도 되게 보기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키운 자식과 같이 보면 뿌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확량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품질 대과가 균일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요약하자면 결론은 뿌리입니다. 뿌리의 생육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늘, 양파의 성패가 갈립니다. 다 알고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내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시고 효과 좋은 유용 미생물들을 공급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올해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늘, 양파 대박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한모닝이었습니다.